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협상을 위기 국면으로 몰아넣은 가운데 이란군은 전력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고 이스라엘은 경계태세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트럼프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압박을 즉각 완화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요구한 핵심 조건, 즉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지역 내 테러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이란의 제안이 파키스탄 중재자를 거친 후 더 심각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종료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이란은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기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군사적, 경제적 압박만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들립니다. 트럼프는 어떤 합의든 이란의 핵무기 개발 경로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상황이 더욱 폭발적으로 변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 사찰 보장, 핵 위험의 종식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이란은 봉쇄, 제재, 배상,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논쟁의 초점을 옮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초점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조치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권이 숨을 고르고 체제를 재정비해 더 강하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시간만 벌어줍니다. 이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이런 논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휴전이 군사력을 재건하고 무기를 보충하기 위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휴식은 평화의 제스처가 아니라 전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전략적 일시중지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서 전쟁을 포기했다는 해석을 강화합니다. 압박은 바다에서도 나타납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4월에 이란 항구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선박을 봉쇄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임무와 봉쇄를 위반하려던 선박을 가로막는 작전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말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작전은 현장과 바다 그리고 그 정권의 경제를 지탱하는 항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의 파키스탄 파견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행은 새로운 협상 시도의 일환이었지만 진전이 없자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면 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워싱턴은 니흡한 제안을 쫓아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디언지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희망이 줄어들었고 새로운 대화 일정도 잡히지 않았으며 핵심 쟁점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해협 통과, 그리고 테헤란의 지역무장단체 지원에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이전 회의가 21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진전 없이 끝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란은 일부 책임을 파키스탄에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레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이슬라마바드가 중재할 신뢰성이 없으며 그들의 입장은 미국 대통령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테헤란 내부의 불만 정도를 보여줍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정권은 외부의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파키스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종결이라는 핵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 핵 프로그램은 워싱턴과 예루살렘이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 논쟁을 봉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제재 논의로 바꾸려는 시도는 트럼프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이란이 아무런 보장도 없이 시간을 벌게 두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압박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트럼프의 강경한 입장, 즉 이란의 해상 봉쇄를 가하고 남아있는 이란의 핵 능력을 해체하겠다는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입장은 예루살렘이 이번 위기를 단순한 무역이나 외교 분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문제는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군과 안보내각의 긴급 회의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외교가 실패할 경우 다음 단계가 군사적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발 신호는 실제 후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재정비의 신호입니다. 이란 국회의원이 휴전이 전력을 재건하는 데 사용됐다고 인정할 때 이스라엘의 경계는 과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산이 됩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점점 더 이란 권력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로뉴스는 지도부에서 중대한 손실이 있은 후 혁명 수비대의 지휘권이 아흐마드 바이드에게 넘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정권의 강경파 구조와 연관된 인물입니다. 보도는 이 기관을 군사, 경제, 정치, 지역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평행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협상이 왜 규착 상태에 빠졌는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교장관이 중재자들과 대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힘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있습니다. 그들은 저항과 위협,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압박 논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결정을 지배하는 한 어떤 합의도 최대한의 요구와 최소한의 양보, 그리고 많은 군사적 계산과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압박은 국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단으로 인해 하루에 최대 50조 이란 리알, 즉 약 3,1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헤란 기술기구 인터넷 및 데이터 전송위원회 위원장 자한디르 아가자데에 따르면입니다. 그는 또한 디지털 기업의 노동력 중 약 5분의 1, 이 해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차단은 위기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정권은 정보를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자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멈추고 노동자들은 수입을 잃으며 시스템은 느려지고 외부와의 소통도 제한됩니다. 내부의 이야기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강압적인 조치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아바스 아라기시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오만, 러시아를 방문하며 지지와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AP통신은 그가 지역 내 전쟁과 호르무즈 문제에 대한 논의 후 블라디미르 푸틴과 회담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테헤란이 봉쇄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지망을 구축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찾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정권이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자, 파트너, 외부 강대국들을 찾아다녀야 한다면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란은 힘을 과시하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이란은 모스크바를 찾고 오만과 대화하며 파키스탄을 비난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판을 장악하고 있다고 세계를 설득하려 합니다. 핵심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통제된 대립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지만 조건을 정하려고 합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전력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하고 중재자들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날이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압박을 계속할 명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험은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정치적 무기로 계속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생존의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조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 시장은 석유 가격, 운송, 에너지 안보에서 충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정말 중요한 것을 넘기고 싶지 않아서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새로운 군사 단계 준비는 휴전이 단지 일시적인 중단일 뿐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진지한 핵 합의가 없고 혁명 수비대가 지역 내 테러 단체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결정은 초기 단계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무력으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 확인으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해 보세요.